요즘에 MZ세대 반란이라고 하죠. 곳곳에서 반목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있죠. 맞아요. 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응답자의 85%가 우리 사회의 사회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주 심각하죠. 이 중에서 10명의 4명의 응답자는 나이 어린 세대가 나이 많은 세대보다 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MZ세대는 기성세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라며 자조하는 거예요. 지금 기성세대는 MZ세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집 살 수 있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취직할 수 있는데 왜 못해? 이러면서 더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과연 좋은 대학 갔을 때 행복한지, 네. 그게 끝인지. 취직을 할 수 있을지. 맞습니다. 그런데 40, 50대 어른들이 저희가 길게 따갑게 말하던 것들이 있어요.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 보면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야 번듯한 일자리 얻을 수 있어. 공부해. 아빠.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아빠. 번듯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번듯한 일자리? 번듯한 일자리. 대기업이죠, 대기업. 공기업. 전문직이거나 뭐. 회사는 뭐 어떤 회사가 있겠습니까? S사. S사, H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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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러분들 주식 사고 싶은 회사 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참. 자, 좋은 일자리를 보통 1차 노동시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회사들은 대기업의 정규직 일자리를 보통 말하죠.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1차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2, 30% 될 것 같은데. 정말 상위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돼요. 10% 이하. 네, 바비앙 씨. 전체 일자리의 10%에 불과합니다. 그밖에 안 되네. 일자리가 그러니까 많아지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명 중에 1명꼴의 분들이 대기업에 지금 그렇죠. 종사하고 계시는 거죠. 1차 노동시장이 좋은 일자리라고 봤을 때 10명 중 1명은 첫 월급으로 305만 원을 법니다. 와, 첫 월급이면 세다. 자, 그러면 2차 노동시장에 있는 나머지 9명 중에서 일부는 적으면 138만 원을 법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많으면 245만 원을 월급으로 받죠. 차이가 나죠. 평균으로 따져보면 1차 노동시장의 약 6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63%면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길을 쓰고 대기업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네요. 맞아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숫자가 100명 중에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이것도 한 10명 돼. 20명? 한 명. 한 명이요? 자, 2.2명입니다. 어머. 슬픈 통계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한 번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5%에도 못 미칩니다. 사실상 첫 일자리가 MZ세대의 신분을 결정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런 일자리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IT 업체들, 반도체, 전자회사들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겠죠. 네. 게다가 기술이 발전하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언택트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사회를 살면서 뭐 쇼핑도 온라인으로 하고 맞아요. 뭐 은행 거래도 온라인으로 하고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무직, 관리직 직종들이 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어떨까요? 이 좁은 문을 놓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 20대들이 이 중에서 단 10%만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중에 10% 일자리 내에서도 문과와 이과, 남자와 여자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눈부신 경제 성장의 과실을 20, 30대에게 물려줬지만 감사하게도 현실은 뭡니까? 10%에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경쟁해야 되고 또 비교 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 불평등한 시스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 우리 기성세대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이 도박하고 무엇이 다를까? 이거 혹시 사설 카지노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맞아요. 있어요. 24시간 내내 막 이 출렁이지 않습니까? 네. 이 코인 시장에 막 빠져들어가지고 잠도 안 주무시고 이런 분도 있고요. 이 전 재산을 다 넣었다. 그래서 안 이제 돼. 올인했다. 이래서 내가 이제 큰 돈을 벌었다. 어떨 때도 큰 돈 잃었다. 뭐 이렇게 반복하면서 막 극단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네. 예.
이 암호화폐 투자자의 60%, 약 180만 명에 달하는데요. 왜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이 사활을 걸고 이 투자를 하는 걸까요? 이 암호화폐 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이 46조입니다. 46조 원. 와, 90보다. 코스피 전체보다 많은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 작년도 이 코스피 거래 대금 평균의 1.7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 시장의 이 예치금이 코스피 시장의 11분의 1, 그러니까 6조 4천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치금은 작은데 이 거래 대금은 거래를 크다. 엄청 하는구나. 예, 이 차이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계속 팔고 사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이게 다 돌아다니는 거죠. 계속 회전이 계속. 어마어마하게 되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 자, 들어가자. 진짜 이런 레이스, 느낌으로. 레이스. 과연 그렇게 MZ세대가 성적은 좀 좋았냐 하는 보람은 있었냐가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요. 주식이 나았나요, 좀? 지난해 6대 증권사의 이 새로 개설된 이 계좌 수를 살펴보시면 무려 720만 건에 달했는데요. 예, 그중에 이 절반이 이 MZ 세대입니다. 예, 이 주린이들이라고 하죠. 이분들의 이 투자 성적표는 어떨까요? 정말 궁금한데 이거. 예, 예전부터 이 주식 투자를 해오던 분들 18.8%로 꽤 높은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진짜 역시. 예, 하지만 이제 지난해 처음 주식을 시작한 이 신규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5.9%. 예, 3분의 1 수준인 5.9%의 수익률에 그쳤습니다. 아니 근데 괜찮은 거 아닌가? 5.9%도 예금 네. 금리보다 훨씬 높으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처음 예, 치고는. 그러게요. 예,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수수료, 세금 같은 이제 거래 비용들입니다. 어머,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네. 제외하면 같은 경우 좀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래를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수수료가 많이 떼이고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세금도 거래세도 같이 나가게 되거든요. MZ 세대가 이렇게 이제 좀 극단적인 투자를 하고 기성세대한테 분노하는지 21세기 한국 자본주의의 이 구조적 문제점이라는 시각을 갖고 이들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자료를 한번 볼까요? 예, 이 OECD 회원국들의 이 평균 출근 소요 시간입니다. 노르웨이 14분? 네네요. 세계에서 통근 시간이 제일 깁니다. 차가 너무 네. 많아. 그 우리나라만큼 사실 그 지하철이 훌륭한 나라도 별로 없고요. 네. 이 버스 맞아요. 노선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편하죠. 그리고 환승 시스템 뭐 아주 좋죠, 세계 좋죠. 최고고요. 깔끔하고 예, 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길바닥에서 하루에 왕복 2시간을 이 허비하는 걸까요? 예, 20여 년 사이에 58분이 늘었어요.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이게 서울의 집값 상승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의 이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 원 이걸 돌파하면서 이게 불과 5년 만에 가격이 이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제가 2016년 1월에 제가 결혼했어요. 아, 저 때 딱 결혼했어요. 사셨나요? 저때 저 가격이야. 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의 역사에서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32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인구가 이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질만해요. 떨어졌어. 1,000만 명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럼 더 싸지만 예, 예. 1,000만 인구의 도시라고 항상 했었는데. 서울은 불가능하니까 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내 집은 마련해야 되겠다. 이까짓 거 뭐 출근 시간이 좀 길어지면 어때? 예, 뭐 잠은 차 안에서 자면 되죠. 예, 이런 인식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서울 주변부에 이 내 집을 장만하려는 이 20, 30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 불평등 시대에 이걸 버티려는 이 MZ 세대들의 이 눈물겨운 레이스죠. 예, 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 어려운 문제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 모두의 삶이 나아지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이게 자산이 많은 일부 사람한테만 해당하는 얘기가 돼버린 거죠. 맞아요. 너무 예, 일부다. 그래서 MZ 세대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자식들이 더 걱정이에요. 이 저소득층 자녀가 중산층, 그러니까 이제 전체 소득의 중간값 정도를 벌기 위해서 이 5세대가 5세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30년 정도라고 이제 볼 수 와. 있는데요. 150년. 150 년. 15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50년. 의욕이 다 MZ 꺾이는데? 세대뿐만이 아니죠. 그 자식, 자식들의 자식
까지 대대손손 이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거죠. 예, MZ 세대의 극단적 투자, 영끌과 비투 심리는 우리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업들 다들 아시죠? 네. 제 핸드폰에 다 깔려 있어요. 소위 네카라쿠페라고 네? 하는 네카라쿠페. 네카라쿠베. 쿠페. 아. 이 IT 기업들에서 경쟁적으로 신입 사원들의 연봉을 올리고 있는데요. 학부를 졸업하면 경쟁이네. 5천만 원, 석사학위를 받으면 7천만 원, 박사학위를 받으면 1억을 훌쩍 넘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10%에 그쳤었던 1차 노동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그러네요. 것이 1차 노동 시장이 지금 10%인데 점차 올려서 20%를 만들고 30%를 만들 수 있다면 저희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111%에서 운영 총괄을 맡고 있는 35살 변지훈입니다. 저희 회사는 5년 전부터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매년 2배씩 계속 성장을 해왔고요. 작년에는 한 15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꾸준히 성장을 해오면서 기존을 111%를 이끌었던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 플러스 좋은 분들이 오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에 연봉을 대폭 인상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게임의 핵심 재미, 코어 룰만 연구하는 팀이 따로 있어서 본질만을 고민을 하는 조직이 있고요. 모든 것들을 조금 자율에 맡기는 편입니다.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솔직한 피드백들을 많이 주시는 편이세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들도 너무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어떤 절차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다양한 업무들이 되게 특이한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착안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코어 타임을 제외하면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좀 편안하게 다가왔고요. 직책이나 연차 상관없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게 적용이 되기도 하고 서로 거리낌 없이 피드백도 주고받을 수 있는 저도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결국 책임감이 생기니까. 그쵸, 그쵸. 네. 저절로 주인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이런 게 정말 좋은 일자리죠. 네. 애사심이 정말 좋은 진짜. 일자리죠. 자, 흔히 MZ세대를 포노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을 입에 물고 태어난 세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IT 기술을 이용하는 능력은 저희 기성세대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키썸 씨 동의하시죠? 네네. 저도 사실 지금 10대 분들과는 따라가죠. 거의 맞아.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어요. MZ세대가 워낙 자율성을 중시하고 또 개성이 강하잖아요. 이런 능력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높은 임금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소득 불평등을 줄여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상에서 본 것 같은 혁신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맞아요. 그들이 스마트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고 새로운 사다리를 통해 개천의 용이 힘차게 날 수 있음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MZ세대가 더 이상 룰 브레이커가 아닌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도와야 합니다.